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FET의 증폭기 그 교류 해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정 바이어스, 커먼 소스 고정 바이어스 FET 증폭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커먼 소스 전압 분배 바이어스의 그 FET의 교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압 분배 바이어스로 되어 있는 거에 커먼 소스이기 때문에 입력 신호는 게이트 쪽으로 들어오고요. 자, 소스 쪽을 커먼으로 해서 출력은 드레인으로 뽑아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교류 해석을 위해서는 자, 이쪽에 C는 커플링 C는 전부 다 단락을 시켜주고, 그리고 VDD는 0V로 해서 우리가 등가 교류회를 다시 그릴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이 FET도 등가인 FET 모델로 대체해서 다시 우리 교류 등가 회로를 그리면은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교류 AC 등가 회로로 구성된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증폭비 등 그 볼티지 게인 등 우리가 따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압 그 증폭기에 해당하는 전압 게인은 입력쪽 VI분의 출력 V0의 B로서, 자, VI는 자, 결국 이쪽 전압이 되고, 그거는 결국 소스에 대한 게이트 쪽 전압이 돼서 VGS가 입력 쪽 전압이 되겠고요. 출력 전압은 Vout은 자, 드레인 전류가 GM VGS가 되고, 그리고 VGS가 이쪽 양단이 출력 전압이기 때문에 이쪽 저항에 걸린 전압이 결국 출력 전압이 되니까, 이때 RD를 무시한다면 RD가 대문자 RD보다 크다고 하면 무시할 수 있고, 결국은 출력 전압은 GM VGS에 해당하는 드레인 전류에다가 RD를 곱한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VGS가 소거되면은 결국 증폭비는 GM RD로 결과식이 도출될 수 있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자, 요거는 커먼 소스 증폭기이기 때문에 반전 증폭기로 동작을 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랜지스터의 우리 증폭기와 마찬가지로 얘도 실제 지금은 부하를 안 달고 무부하 상태에서 우리가 증폭기를 해석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출력에 부하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얘의 이제 증폭비는 자, GMRD가 아니고 GMRD와 부하 RL의 병렬 형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부하가 변동이 되면은 우리가 설계한 증폭비가 같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부하의 영향을 받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하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와 한 것처럼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종 출력단에다가 이미터 팔로우라는, 그러니까 공통 콜렉터 증폭기를 달아서 쓴 것처럼 FET도 마찬가지로 공통 드레인 증폭기, 그러니까 결국 소스 팔로우라는 이런 증폭기를 이용해서 최종단에 다른 형태로 이용하면은 부하의 영향을 덜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소스 팔로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커먼 드레인 증폭기이기 때문에 드레인 쪽을 커먼으로 하고 입력은 게이트 쪽으로 입력이 들어가면서 출력은 소스로 뽑아내는 이런 형태의 증폭기고요. 이런 형태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교류 등가 회로로 꾸미게 되면은 C는 쇼트하고 VDD는 0으로 하고 자, FET를 등가인 모델링된 FET로 치환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면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꾸며진 교류 등가 회로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자, 입력 쪽의 임피던스는 결국 자, 이쪽은 임피던스가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결국 입력 쪽 임피던스는 RG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증폭비는 자, VI분의 V 아웃인데 자, VI라는 거는 결국은 자, 요 부분에 요번에 VGS에다가 더하기 요만큼 분의 여기 대비 여기의 전압 결국 게이트하고 소스의 전압 더하기 자 그라운드 소스와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을 더한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라운드 대비 소스의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드레인 전류이기 때문에 드레인 전류 GM VGS에다가 자 여기에 저항 RS를 이렇게 곱한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RD가 RS보다 무한대 굉장히 크다라는 조건으로 얘를 무시하면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부하가 더 걸려 있다. 그러면은 RS 대신 RS하고 RL하고 병렬인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출력은 그라운드에 대한 소스의 전압이기 때문에 그대로 요게 그대로 들어가니까 GM, VGS, RS와 RL의 병렬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런 형태에서 자, VGS를 우리가 각각 분모 분자를 소거를 해주면은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부하까지 고려해야 된다면 여기에 이제 RL이 부하가 같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결국은 이 형태에서 자, GM VGS 갖고 요 값이 여기가 이제 소거가 되면은 1이 되겠죠. GM RS RL 값이 1보다 무지하게 크다.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거는 자, 얘가 무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1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FET도 마찬가지로 소스 팔로우 구조로 가면은 증폭비가 1인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결국 여기 출력에다가 부하를 달아줘도 부하를 잘해줘도 부하의 영향을 안 받고 출력이 1인 이런 구조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증폭기를 하나의 증폭기가 아니라 자, 증폭기를 여러 개의 단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구조고요. 결국은 앞에 여러 단을 거치더라도 앞에 있는 증폭기 여기에다가 증폭기에다가 뒤에 여기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얘를 우리가 소스 팔로워 그러니까 증폭기를 달아주면은 이쪽에 증폭비는 1이 되니까 그리고 부하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두 개가 합쳐진 형태는 최종적으로 앞단의 증폭비인 요 증폭비만 결과로 나오는 형태로 부하의 영향을 안 받고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계속 JFET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봤는데요. 자, 모스 FET하고 이모스 FET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등가 대체하는 모델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디모스 FET나 이모스 FET도 등가인 모델은 JFET와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JFET 대신에 EMOS나 DMOS를 쓰더라도 그 등가인 AC 등가 회로는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려지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제 같은 형태로 되고, 그래서 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증폭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로 이런 식으로 입력 VI에 대해서 출력 Vout에 대한 B가 이렇게 돼서 결국은 증폭비는 같은 결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우리가 증폭기의 구조하고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달고 있는 요 커플링 커패시터 또는 바이패스 커패시터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C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따져봤죠. 그래서 직류 성분에 대해서는 C의 임피던스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단락된 것처럼 개방된 것처럼 우리가 꾸밀 수 있고요. 주파수가 있는 경우, 주파수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결국 C의 임피던스는 거의 0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입력을 들어가는 신호 자체는 대부분 고주파로 들어가지만은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파수가 있는 성분이라 이 주파수 값에 따라서 요 각각 C에는 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존재하고 감쇄가 되는데 그 감쇄되는 거에 따라서 이 증폭기의 동작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주파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주파수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커패시터를 보면은 결국 입력단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커플링 커패시터, 입력단에 달려있는 커플링 커패시터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 우리 주파수 분석을 보면은 실제 동작이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파수 축이고 여기가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때의 어떤 컷오프 프리퀀시 이전의 어떤 값들은 거의 감쇄되고 컷오프 프리퀀시 이상의 어떤 주파수 성분만이 이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응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컷오프 프리퀀시는 자, 이런 형태로 2파이 RS 입력 그러니까 이쪽에서 입력에서 본 저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C에 들어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력단에 달려있는 커플링 커패시터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얘도 동작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작하고 이때 컷오프 프리퀀시는 다음 식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이패스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또 영향이 하이패스 필터와 같은 이런 형태가 되고 이때 이 컷오프 프리퀀시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결국 세 개를 다 합친 형태로 봤을 때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 세 개가 합쳐진 형태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요때 마지막 가장 높은 컷오프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요 주파수가 가장 중요하고 요 세 개가 합쳐진 형태로 이렇게 나온 요 특성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형태로 보았을 때 결국은 요 주파수 합쳐진 제일 높은 요 주파수를 컷오프 프리퀀시 이상에 대한 어떤 주파수 신호에 대해서는 얘가 감쇄가 없이 전달을 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어떤 신호에 대해서는 감쇄가 크기 때문에 동작이 우리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보면은 이 트랜지스터나 이제 여기에 이제 또 FET도 마찬가지지만 요 사이에는 우리가 실제 소자로 쓰지는 않지만은 일명 기생 커패시터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C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션 커패시턴스, 뭐 와이어링 커패시턴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도 얘가 동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동작은 주로 이런 로페스 필터 같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때 이거에 대한 컷오프 프리퀀시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 따라서 결국은 요런 커패시터에 의해서 받는 거는 저주파가 아니라 고주파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는 감쇄가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결국은 굉장히 주파수가 높아서 무한대의 주파수는 우리가 원리상으로는 C의 임피던스가 0이니까 다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런 커패시터의 영향으로 해서 굉장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어떤 범위, 그래서 커플링 커패시터나 이런 쪽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영역의 주파수에 신호가 동작을 하고, 또는 앞에 얘기한 이런 종류의 커패시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로페스 필터처럼 동작하는 이런 영역에 있는 값에 의해서 신호가 나오고 나머지는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어떤 영역은 이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역의 주파수에, 이 영역 주파수 내에 있는 이 범위에 있는 신호만 우리가 감쇄 없이 신호가 출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결국 이쪽 낮은 쪽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 높은 쪽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따져줘서 이 범위에 있는 어떤 주파수 성분의 신호로서 우리가 동작하도록 우리가 설계해 주는 게 잘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